여기서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 개인 택시를 하면 얼마나 버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한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시간당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20일 기준으로 해서 300을 벌으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15만 원씩만 벌면 되겠죠. 15만 원씩 최소한 1시간에 15,000원씩 번다 그러면 10시간 근무하면 15만 원 되죠? 그러면 한 달이면 300 되겠네요. 근데 거기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가스값이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좀 더 벌어야 되겠죠? 그래 15원이 채워질 테니까. 그리고 또 감가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한 달 나가는 보험료라든가 또 의료보험료라든가 조합비라든가 기타 등등 나가는 부가세, 자동차세 등등 하면 대략 개인 택시 보유하고 있으면 한 70여 원 정도 이게 빠져나가니까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LPG가 요거는 자기가 어느 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대략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하면 300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내년 2월부터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되면 조금 그 300만 원 벌기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는 수월하지만 당분간은 손님이 떨어져요.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금은 인상됐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원은 그 먼저 거나 똑같던가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그때서부터는 정상 기회에 올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입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노동을 좀 줄여도 되겠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죠? 노동을 줄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을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이번에 또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수입을 줄이게 되면 그 물가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죠. 어차피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입원이 더 생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근데 그냥 다른 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택시 요금은 2년, 3년, 4년 이렇게 갖고 한 번씩 올려주니까 그 물가 따라잡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 수입원이 많이 처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님, 요즘 자율주행차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네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개인 택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차가 조만간에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것이 나오면 개인 택시 사업자들께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힘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그만큼 좀 편리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고 수입원도 그때 되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해도 그 운전을 안 하는 무인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운전은 편해지고 그다음 차량 관리나 손님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자율주행차도 역시 손님을 내가 찾아다닌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모든 게 콜로 인해서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자가용은 무인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택시는 무인 자동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이 중간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 사업자가 차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뭐 완전 무인 자동차로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조치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개인 택시 사업자분들께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생활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제 막바지로 인터뷰가 가는데요. 제2의 직업을 가지기 위한 이 회사 퇴직이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개인 택시로 들어와서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진심이 어린 조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택시를 처음 접하시려고 하시는 분 또는 정년 퇴임하시고 나왔는데 어디 가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는 개인 택시에 접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택시에 접근하면서 운전기사로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나도 한 사람의 사업자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개인 택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타보셨겠지만,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손님과 기사들 간에 분쟁도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는 그러한 체계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개인 택시를 접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현재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서 마음가짐이 개인 사업자로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을 접해 주시고 대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 택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장안동에서 개인 택시 매목을 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꼭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전달해드리고, 개인 택시 참 좋은 직업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로자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로서 생활하시는 것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네요. 대표님, 근데 요즘 그 개인 택시 양수교육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요? 개인 택시 양수교육 좀 편해졌습니다. 예. 이번에 12월 26일 날 9시에 양수교육 받는 것이 새로 이제 내년 4월 말까지 교육 접수를 했는데, 과거에는 선착순 접수를 했어요. 지금도 선착순 접수는 똑같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예약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기본적인 예약 인원, 그 다음에 대기 인원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원에서 빠져나가면 대기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 4월 달에 예약하는 거는 좀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약이 되면 52만 원 교육비를 선입금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다르게 좀 편리하게 예약 접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내년은 좀 더 편리해질 거다, 그렇게 예, 얘기하신 맞습니다. 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최근에 한번 요동을 친다고 해서 와서 인터뷰를 했고, 또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에 또 대표님하고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서울택시의 번호판 값의 등락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서 호화전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